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찻집 사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과천 청계산 근처에 있는 공부차 파크 복합치유 공간에 와 있습니다. 이름이 길지만 사실은 여기는 공부차라는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공부차 대표님을 모시고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네, 그럼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공부차 대표인 박성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대표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 계셨죠? 네, 저는 대표님이 활동하고 있는 걸 인스타로 네.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사실 공부차가 이런 중국차뿐만 아니라 사실 차 쪽에서 대기업 아닙니까? 아니. 진짜 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고 제가 아는 곳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거든요, 공부차가. 네. 인정하시나요? 그 양으로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차를 수입하는 양도 많고 실제로 매장도 여러 개 하고 계시고 유통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차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네. 출연해 주십사. 네,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이산에서 네. 갓 왔을 때 저를 처음 강의를 시켜준 분이 네. 대표님이세요. 네.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생각하면 차에 대해서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인데 어떻게 강의를 시킬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현지에서 얻는 체험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배우면 한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국에서만 이제 차를 마시고 또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한테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또 이렇게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런 과정들이 다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강의가. 찻집 사장의 애송이 시절부터 이렇게 쭉 봐오신 분이어서 저는 사실 오늘 좀 감회가 약간 새롭기도 해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중국차로는. 그러면은 대표님은 처음에 차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저는 2002년도에 그 베이징으로 제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때 처음 이제 언어를 배우는 그런 걸음마 단계에서 편의점, 자전거포, 이런 시장 이런 데를 곳곳 다니면서 이제 그날 배웠던 중국어를 연습하는. 그냥 사지도 않을 건데 가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맞아. 그렇게 이제 하는 단계가 있는데. 맞아. 특히 그때 당시에 중국의 이런 시내에 있는 그런 찻집들도 보면 다 무료 시음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호의적이고 특히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때였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중국말을 잘 못했을 때 되게 또 귀엽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그렇게 이제 차를 우려주고 했는데 처음 마셨던 차가 안개 철간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경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안개 철간음이 이제 시장을 휩쓸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차가 이 첫 주는 그런 향과 맛이 너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서양식 블렌딩 티, 가양한 차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막 이렇게 손짓발짓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나중에는 그게 차의 향과 맛이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차를 마셔보지 못했을까? 그 호기심이 되게 강하게 이제 자극을 했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이제 찻집에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차를 마시는 과정 중에 한국에서 이거를 좀 더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이런 차 마시는 이런 시음기나 이런 것들을 올렸죠, 자꾸. 자꾸 올렸는데 한국에서 그런 쪽지가 오는 거예요. 이거 좀 사주면 안 되겠냐. 좀 이렇게 올려준 그런 이제 시음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차를 마시고 싶게끔 만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매일 이제 마른도 차 도매시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중국 차상들과 이렇게 교류도 하고 하면서 이제 못 사주니까 되게 마음이 미안한 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서 이제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알바 같은 처음에는 예, 이 일이 이제 금방 직업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블로그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 카페였나요? 네, 그 이제 블로그도 했지만은 네. 그 다음 카페였습니다. 예. 아, 다음 카페에다가 뭐 그날 마신 차 같은 거 네, 시음기를 올렸는데 네. 그 글을 너무 맛깔나게 쓰셔서 네. 사람들이 이거 글만으로도 차를 네. 마시고 싶다.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중국 유학생들은 그런 심부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네. 많이 했었고. 네. 아, 그러면 처음에는 알바식으로. 그렇죠. 이제 유학을 하면서 했으니까요. 예. 그러다가 그러면 진짜 내가 이걸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왜냐면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언제예요? 그게 이제 우연하게 2004년도에 네. 보이차 시장이 그때 한국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보이차를 이렇게 사재기 하거나 보이차를 투자 대상으로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50대 전후 분들이 퇴직 후에 찻집을 오픈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또는 지금은 이렇게 오래된 보이차가 비싸서 못 마시지만 이걸 10년, 20년 두고 나서 비싸졌을 때 내가 마셔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도 05년도에 베이징에 이제 보이차에 큰 열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04년도에 불과 한 3, 4개월 사이에 주문량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이거를 알바가 아니라 그냥 직업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규모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사셨던 분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면 뭐 국제 현금 카드로 이렇게 찾아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물건이 제대로 올까라는 이제 걱정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이게 이제 차가 제대로 오고 그 가격도 되게 좋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건단위 뭐 지금 한국식으로 하면은 이제 박스 단위로 이제 대량 주문이 되게 많아졌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게 됐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처음 수입한 차는 뭐예요? 처음 수입한 차는 그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예, 예. 보이차 어떤 보이차 처음에 수입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두기 보이차나 예, 예. 뭐 6대 차산, 창태, 차창, 대익.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취급했었어요. 보이차를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수입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2005년도, 2007년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한국의 보이차가 정식으로 들어온 경우가 되게 드물었어요. 그렇죠. 되게 이제 뭐 따이공, 뭐 이렇게 보따리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그런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그냥 들어와서 판매하면 안 되구나. 이게 이제 한국 시장에서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그 조사, 그다음에 이제 뭐 벌금 이런 것들이 압류가 되면서 이제 여쭤봤죠. 그런 이제 조사하신 분한테 회관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정식으로 수입해서 들어오고 해야지만이 더 낫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정식으로 들어오는 게 물류비가 싸지기 때문에 관세를 내더라도 굉장히 더 합리적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싸더라고요. 이 보따리가 굉장히 킬로그램 무게가 비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식으로 수입하니까 더 안전하고 제품 훼손도 없고 그래서 바로 이제 정식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의 차박람회에 이제 참가하게 되죠. 저희가.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코엑스에서 보이차를 뭐 노반장, 뭐 남나산, 이무 이런 걸 현장에서 이제 기납 압병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시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이차에 대한 그런 그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회복을 했죠. 예. 저도 몰랐던 얘기네. 네. 대표님은 진짜 차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많이 드셔보시고 네. 한국에서 많이 드셔보시고 수입도 많이 하시고 네. 제일 좋아하는 차는 뭐예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대답하기 제일 어려워요. 네. 근데 꼭 이런 질문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구독자분들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차 시장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도매를 드리고 또 고객들이 좋아하는 차를 찾아줘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차만 소개하게 되고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제 주위에는 저와 입맛이 같은 사람만 되겠다. 그쵸. 손님이 있겠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편협적이고 제 생각 자체가 남들이 하는 게 이게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 차 자체를 보는 방법을 이제 키웠죠. 그래서 차가 이 자체가 이런 맛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어울리고 좋고 이 맛은 이 사람한테 어울리고 좋고 그래서 제가 전국에 이제 차 이렇게 도매하시거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거나 하신 분들한테 차를 집어서 이렇게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굳이 이 그 도매하신 분도 차를 시음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러이러 마시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맛입니다 하면은 이제 막 바로 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차가 없어요. 그냥 대표님 이 처음부터 차는- 얘기하지. 지금 다 들었는데 지금 없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구독자분들 좀 2분 동안 좀 듣고 계신데 이거 내용을. 이 차는 이래서 맛있고 네. 저 차는 저래서 맛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대표님이 마셨던 차 중에 제일 비쌌던 차. 예.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랑 별개니까. 그죠? 저는 그 이제 50년대 홍인 50년대 홍인? 뭐 대홍이라 하잖아요. 네. 이제 제가 사업을 23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사서 마시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얻어서 마셨죠. 차짜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차라는 게 그게 한 번 우려 마실 때 5g 마실 때 한 200만 원, 300만 원 할 건데 그쵸. 그거를 저한테 현금으로 주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그쵸. 근데 차라는 게 같이 마시는 것도 돼요. 맞아요. 차 인심은 되게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나눔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년 대웅이나 뭐 남인이나 뭐 가끔 다 마셔봤죠. 그리고 이제 그 호급차, 호급차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동경호다 뭐 이런 차들 다 마셔봤죠. 동경호가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이제 그게 자료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본 거는 한 편에 네. 한 편에 2억 정도 할 거예요. 2억? 2억, 3억. 할 2억, 거예요. 3억? 네. 동경호가? 네. 홍이는요? 홍이는 지금 한 1억 정도? 1억 정도? 근데 제가 처음에 차 공부 시작할 때 홍인 제가 몇 년도 2011년도인가? 그때 저 처음 차 공부 시작했을 때 홍인 그때 막 스님들이 막 3천만 원에 거래하는 거 저 그때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죠? 그때는 한 3천 정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에 응. 그 50년도 홍인을 살 기회가 있었어요. 베이징에서요. 그때 한 편에 400만 원이었거든요. 05년도에 한 편에 400만 지금 1억? 원인데 근데 그때 샀으면 뭐 돈 벌었겠죠, 더. 그쵸. 네. 근데 그게 그 사실 이렇게 오를 걸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르고 또 이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네. 이거는 조금 미루기로 하죠. 네. 네, 우리가 이 편에 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이건 잠깐 미루고 그럼 그러면은 대표님 네. 자랑하는 거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대표님이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예, 예. 제일 좋은 게 저는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예, 예. 아니 여러분 이 대표님 이거 찍으신다고 친히 또 나오셨다가 집까지 다시 가서 물건 실어가지고 다시 오셨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인사동 가나 아트센터에서 네. 이 주골 작가 어경훈 작가 초대해가지고 이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손님이 이 홀을 샀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15년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주면 안 되겠냐, 네. 살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이제 샀죠. 아. 왜냐 이 작품이 그때 당시 되게 이제 욕심이 났었거든요. 아. 세월 유훈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여기 그 달팽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네. 예. 이 달팽이는 유경이라는 작가인데 당대의 이 그 차총, 이 차총을 가장 잘 만드는 작가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를 700인가 800에 샀던 것 같고. 판 거를 다시 700에 800에 샀고. 예. 이거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해요? 가격이? 지금은 이제 한 3천만 정도? 3천만 뭐야? 예. 진짜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3천만 원? 이거를 이제 그냥 임자가 나타나야죠. 뭐 3천만 원에 임자? 가격은 있고 임자는 없을 수 있죠. 예. 근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1,500에 달라면 드려야죠. 아.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연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연이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나 좋아하고 아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그분이 쓰는 게 낫죠. 이렇게 좋은 자사오가 저는 한국에 많이 남아있어야 생각해요. 차도 그렇고. 그쵸,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저한테 다시 인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막 엄청 비싸게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봤습니다. 예. 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 예. 왜냐면 저는 대표님 만나러 항상 갔던 데가 청담에 있는 공부차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여기 새로 오픈하셨다 그래서 또 저희 집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주인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찻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차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차만 마시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랬을 때 의미를 반드시 차에 두지 않고 뭐 베이커리 두지 않고 서로가 잘 융합이 돼서 뭐 베이커리 필요하신 분은 와서 베이커리 먹으면서 차 한잔 마시고 또 차를 좋아하시면 차 마시면서 또 시장하거나 배고프면은 베이커리 먹고 또는 같이 먹었을 때 맛이 더 좋으면 또 그렇게 먹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공간 그냥 와서 누구나 즐겨 가고 단 가격은 가장 싸게 예 그리고 와서 여기 온다면은 하루에 4시간씩 다시 있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체류하고 왜냐면 그래서 차 가격을 굉장히 싸게 했어요. 저희가 3g 단위로 차를 판매하거든요. 진짜 가격이 싸더라고요. 네. 차가. 그러면은 뭐 아나옥 차 같은 경우에는 뭐 350원. 네, 뭐 그리고 뭐 이제 아주 비싼 차 해봤자 2,000원. 그러거든요. 다도 세트 하나 6,000원을 시켜 놓으면 네. 계속 그 차만 리필해서 마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차 종류만 바꿔가지고 계속 마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처음에 차를 좋아하고 공부했던 게 가능했던 게 그렇게 무한 반복 다양한 차를 시음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차 공부가 되다 생각해요. 약간 취향도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예. 그래서 제 이름도 공부차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그 MZ 세대랄지 향후의 알파 세대랄지 이런 사람들 또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부담 없이 와서 내 취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3층에 공부차 베이커리 티하우스를 오픈하신 거고. 예. 그러면 2층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네. 2층이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가 팁바인데요. 팁바는 이제 그 고급 음식과 그다음에 술 이런 것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차의 가장 큰 한국 사회에서 차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밤에 안 마신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에서는 밤 11시까지 찻집들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식사하면서 술 마시는 분들이 집에 귀가하기 전에 마지막에 찻집에 와서 밤 8시부터 11시까지 한 3시간 차 마시고 술 깨고 이렇게 해장하면서 맞아요. 그때 비즈니스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한국은 뭐 저녁에는 그냥 뭐 술로 딱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차하고 술을 같이 먹었을 때 되게 또 맛도 좋고 또 분위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를 이용해서 밤에도 장사를 하고 싶다. 밤에도 차를 판매하고 싶고 차를 마시게 하고 싶다. 그래서 위스키나 와인이나 뭐 사케 이런 것과 같이 결합돼서 판매도 하면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을 팁바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1층은 뭐 하는 공간이에요? 1층은 그 차 보관, 그리고 차 제조, 그리고 무인 카페입니다. 무인 티하우스. 이거는 이제 제가 실험 정신으로 하는 건데, 차 보관은 뭐냐면, 이제 차가 금융하고 결합이 되면서 보관을 잘해야지 나중에 다시 팔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손님한테 항상 여쭤보거든요. 차를 마시는 목적이 뭔지, 건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이 기호로서 즐기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 투자를 원하는 건지 확실히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제가 이제 그 설명해 드리는데 대부분은 다 같이 얻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고퀄리티 있는 차를 그 높은 가치를 소비하고 싶어 하세요. 직접. 그랬을 때 집안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된 그런 티 볼트에서 이 그 보관이 됐을 전문가에서 보관이 됐을 때 5년, 10년 뒤에 그 맛의 가치가 훨씬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람 일을 모르잖아요. 만에 하나 대판다 했을 때 우리 공부차가 앞으로 회사가 더 성장하고 더 커질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관한 거게 되면 훨씬 더 재감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간 보증 같은 거죠. 그렇죠. 신뢰가 훨씬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나중에 차가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옆에다가 제조장을 만들어 놓은 거 뭐냐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보면 소분인데 이것도 제조거든요. 맞아요. 뭐 3g 단위 포장, 5g 단위 포장해서 한 편에 357g이 뭐 400g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뭐 1억 한다고 해도 이거를 저희가 3g 단위로 나누면 사실은 또 몇십만 원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마실만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와인과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쪼개가지고 우리가 보증된 공간에서 이 차를 가져와서 이거를 소분해서 작은 소 단위로 포장해서 다시 재판매가 될 수 있거든요. 비싼 차들은. 그러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하이엔드 차를 즐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줘서 이거를 한눈에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근데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셔라. 그래서 이제 1층에 고급 차실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차를 복원하신, 키핑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사시가 와서 아. 그 공간에서 자기 차를 꺼내서 마실 수 오. 있죠. 네, 마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마실 수 있고. 약간 그런 거네요. 위스키 마시고 보틀 위에다가 바에다 놔두면은 내가 가면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서 그 차실에서 바로 문을 열면 제주장이 보여요. 아. 왜냐면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너는 차를 이렇게 많이 사놨냐? 뭐 하려고? 그랬을 때 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시고 나서 이렇게 열면 제주장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차를 만들면 하이엔드 차는 2층에 티바에 하이엔드도 판매가 되고 우리가 저렴한 차도 가치가 오르는데 저렴한 차는 3층에 베이커리에 같이 차를 마시면서 소비가 된다. 티백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차를 상품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료를 이렇게 복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와, 그러면 진짜 이 공부차 파크는 진짜 대중과 고급과 뭔가 투자, 재테크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하나의 그렇죠. 근데 약간 복합 치유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대표님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이 세대에 있어서 저는 그 한국 차 시장이 더 커질 걸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도 믿습니다. 중간에 그 디딤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제 생애에서 이게 가장 큰 번영을 맛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과정에 거쳐가는 중간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세대가 할 때 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갖고 이 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보다 훨씬 더 큰 한국의 기업들이 이게 사업 가치가 있구나 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모방해서 딴 데다가 더 크게 내고 이렇게 돼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 정도 보여주는 그 눈으로.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사실 대표님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즐거웠고, 제가 대표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꼭 그거 좀 물어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뭔가 차와 재테크, 투자 이런 부분에서 워낙 이제 대표님이 많이 하시고 공부차가 앞서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다음 화에서 2부에서 저희가 청해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차집사장 채널에 와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집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